해운대 모텔 창가에 앉아 이기지 못할 세주 반 잔을 마신다. 이름 모를 외로움에 그리움님 생각하니 남쪽 섬 그곳에서 바람이 분다.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린 삶의 무게로 힘들어할 때 나는 그를 새와 바다에서 만났다. 조그만 집게로 태어나 바다를 여행하는 그가 취하는 것이라곤 겨우 버려진 소라 껍질. 하지만 그마저도 자신의 몸에 비해 지나치게 크지도 비좁지도 않다. 집게발이 성숙하면 그에 따라 무게를 늘려가려는 자연스러운 소라게. 오늘 내가 느끼는 삶의 무게와 괴로움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려는 나의 욕심과 내 집이 아닌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내 고집에서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의 만남 후로 나는 아무런 소유도 편견도 가지지 않은 제주 거지라는 이름으로 다시 처음부터 내 집게발을 차곡차곡 키워왔다. 이제 나는 가장의 무게와 범아 난민음악학교 학생들을 보살피는 책임감, 직원의 월급을 챙겨줘야 하는 부담감을 거뜬히 견뎌낼 수 있는 집게발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때 비트코인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2022년 미네너서 라디오 첫 방송 제주급 갑부 훈과 또 한 번 함께합니다. 저희 2편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 완전 한국경제TV 기자처럼 할게요. 들어가겠습니다. 2022년 미네너서 라디오 첫 방송 제주갑 부훈과 또 한 번 함께합니다. 한 해 첫날입니다. 앞으로 1년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각자 많은 생각들을 아마 하고 계신 그런 하루일 텐데요. 오늘은 이 시대의 뜨거운 감자, 삼켜야 하나 뱉어야 하나 고민되는 바로 그 이슈, 비트코인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비트코인 전문가 주로팍 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모십니다. 주로팍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뿔테가 잘 어울리고요. 네. 머리를 2대8로 단정하게 넘긴 모습이 네. 영락 없이 전문가 감사합니다. 모습입니다. 네. 네. 평소 복장입니다. 면도도 아주 깔끔하게 날을 세워 잘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이 밝았어요. 새해가 되면 뭐 계획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네. 중에서도 어떤 투자를 하여서 일적인 것 위에 부수입을 일적인 것에서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는가, 투자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네. 그것에 대한 인사이트 기대하겠습니다. 전문가 주로팍. 제가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어. 비트코인이 20%를 급락했습니다. 아 진짜 네. 20%요? 네. 버피 자산 운용사 쪽에서 네. 이 가상화폐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주면서 이제 기둥 코인인 비트코인이 20%를 한 번에 급락하고, 그래서 서브 코인들은 대부분 지금 50%, 60% 급락한 것도 많아서 아이고. 제 지인들 카톡방이 지금 거의 절망적입니다. 아니,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이 비트코인 진짜 사야 됩니까? 원래 화폐가 등장할 때는 이 불안함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아주 옛날로 가면은 종이 화폐가 없을 때는 보통 금이나 뭐 쌀, 물건이 이제 화폐의 기능을 다 했고, 그러다가 종이 화폐가 등장했을 때 아마 지금보다 더 큰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화폐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종이가 진짜로 화폐 그렇지.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비트코인의 원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화폐를 하나 제작하는 데는 만약에 5만 원권을 한국은행에서 찍는다. 그럼 제작 단가는 500원, 뭐 1,000원 이렇겠죠. 근데 한국은행 도장과 모두가 공인했다는 화폐라는 이유로 이 종이가 5만 원이라고 하는 이제 유가증권의 기능을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도 그런 때인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얘를 화폐로 인정을 못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완벽하다고 보지 않고, 특히나 비트코인의 단점은, 그러니까 어려움은
거의 신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물로 안 보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아 믿는 자에겐 보인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죠. 베네수엘라 이런 곳은 이제 아예 이제 국가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고 장관이 네. 아예 국가 재정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요. 이번에도 50개 샀다고 아 올라왔거든요. 떨어졌다고? 아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너무 심해지고 나라가 거의 크게 휘청해서 물가가 거의 10,000배, 20,000배를 뛰어버렸잖아요. 베네수엘라 왜 그래? 이게 뭐 그걸 기회라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화폐의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네. 그래서 새로운 게 필요한데 이거를 코인으로 이제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국가가 한번 크게 휘청하고 인플레가 너무 심해지니까 국민들이 국가에서 발행하는 통화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신뢰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어제는 우리가 주로를 아, 제가 어제 방송을? 나왔었나요? 아닌가? 아, 네. 아, 저는 방금 여의도에서 왔는데. 그렇군요. 아,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만났던 주식회사 로모의 대표 주로와는 다른 분이시군요. 같지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니까요. 사기꾼인가요? 혹시 전문 용어로 부캐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가 근데 부캐죠? 이런 질문 자체도 조금 후지네요. 누가 부캐라는 개념이 전혀 없고요. 그런 게 없고 모든 게 그냥 그 질문이 원캐입니다. 오지다. 원캐. 원캐인데 모든 게 나입니다. 그때 네. 캐릭터를 바꾼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캐다. 이해했어. 과거에는 이걸 나쁘게 표현해 다중인격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엔 이런 사람이 좀 메리트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제주도 표선면에만 갇혀 살다 보니까 네. 좀 양해 아닙니다. 부탁드리고요. 네. 부동산 디벨로퍼이면서 비트코인 전문가로 소개해드린 우리 주로파 네. 씨는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가요? 얼마나 보유하고 계신가요? 저는 비트코인을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인데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부캐인가요? 그럴 수 있죠. 오묘한 세상에 살고 계시군요. 비트코인은 왜 보유를 안 하고 계세요? 요즘에 사람들이 비트코인 주식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노동 가치로만 일정한 수익을 얻었던 세상이 이미 끝났는데 저는 이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유튜브라고 생각해요. 이 유튜브가 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해졌고 특히나 독점했다고 생각하는 언론, 예능 그리고 어떤 투자 같은 것들이 내가 원래 탤런트만 있으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그 돈이 상당해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주 많은 그 자산들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 눈앞에 있는 갭이 많이 보인 거죠. 이 자체를 나쁘게만 보지는 않는 건 과거에는 힘들어도 내가 정직하게 벌어서 써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자산에 대한 이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죠. 갑부훈과 제가 같은 회사를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면 갑부는 항상 월급만 받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스타트업들 등장하고 기업들이 트랜지션 하면서 아주 많은 곳에서 스탁 옵션, 지분 거래, M&A 인수들이 엄청 많아지면서 내가 하는 노력이 단순히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브랜드 가치, 상품의 어떤 매력도가 내 노력이구나라고 이해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월급 아니면 받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걸 사회로 본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50년 전보다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이걸 많은 사람이 알아버린 거죠. 이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성장 자체에 내가 개입해야 된다. 개인들이 되게 위대해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다시 돌아와서 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는 코인을 왜 안 하냐 아직까지.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코인은 24시간 365일 작동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간을 제가 감당을 아직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원래 제 패턴도 사람도 오랫동안 두고 보고 보면서 좀 친해지는 스타일이고 일 시작도 좀 느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면은 추진을 한 번에 하는데 딱 스타트하기 전까지 되게 뜸을 많이 들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투자의 성향도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비트코인이 잘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마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했을 때. 네. 그렇구나. 그러면 요즘은 어떤 저기로 투자를 하세요? 저는 부동산 주식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주식이나 이제 부동산을 투자라고도 말할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산이잖아요, 자산. 근데 자산이라는 게 꼭 경제적 자산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자산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엔 이 자산의 소중함을 잘 몰랐어요. 행복한 가족도 자산이고요.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몸도 자산이에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에 가는 거는 경제적 자산이 다른 것들보다 더 비중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완벽하게 그런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했었는데 근데 경제적 자산을 최소한을 갖추는 데서 민감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그 부분을 갖추지 않았을 때 나머지가 흔들리는 걸 저도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러면서 나를 지키고 내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주변 사람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산 투자도 있지만 내 다른 소비를 줄이는 거죠. 오히려. 나중에 10년, 20년 뒤를 생각했을 때는 그 돈을 좀 아껴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은 누군가의 노력이 들어가면 반드시 성장하거든요. 예를 들어 갑부가 너무 좋은 음악과 음식들로 어떤 부동산의 1층에 이제 레스토랑 겸 바를 차렸다고 했을 때 이걸 자산을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월세를 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노력을 다 건물주가 가져가니까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근데 우리나라는 제도상 이 레비뉴 쉐어라고 하는 보통 부동산 민간 부동산을 좀 많이 하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을 가져가는 시스템이 잘 완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구조로 가 있다 보니까 잘 안 풀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 상가 임대차나 이 주택 임대차 개정도 더디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동네 땅을 사놓으셨어요? 어디까지 말해야 되지? 알려줘.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이잖아. 뭐 종목까지는 묻지 않겠어요. 네. 네, 제 추천과 제 설명은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자산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꼭 이게 뭐 주식, 부동산, 코인처럼 경제적인 자산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다양한 부분의 자산을 잘 채우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돈은 늘 중요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돈이 전부인 세상인 것 같아요. 현재. 네. 그 어느 때보다.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비트코인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늘 만나면 제가 밥 사주던 친구가 그 친구는 그림 그리는 친구였는데 뭐 컴퓨터 작업으로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그 PC를 통해서 얻는 정보들 그 이를테면 벌써 한 5년이 넘었죠. 그 친구가 또 게임을 좋아했어요. 그림 그리다가 게임하다가 검색하다가 그림, 게임, 검색 그러다가 비트코인이라는 정보를 하나를 얻게 된 거예요.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거를 사놓은 것이 지금은 건물주가 돼서 저기 바다 뷰가 보이는 곳에 자신의 작업실과 친한 사이신가요? 너무 만나고 싶은데 배가 아파서 일단 만나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어떤 대기업 총수라든지 누군가가 얼마를 벌었다라는 것은 나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와 다른 리그에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같은 리그의 누군가가 독보적인 무언가를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불안감을 자극하는 그 양이 되게 자극적인 것 같아요. 몇몇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따가 한번 전화통화를 한번 연결해보고 싶은데 어떤 친구들이 단시간에 비약적인 금전적인 발전을 이루고 나서 그 불안함이 저를 꽤 많이 자극을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라는 것들이 있을 때 이 감정의 출처가 무엇일까를 좀 찾아가 보는 타입이에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출처를 따라갔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은 10년 전에 제주도에 들어오기 전에 느꼈던 그 불안의 연결과 비슷했었어요. 배 아픔. 난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라고 나를 채찍하기도 하고 21년도에 뭔가 기회를 못 찾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2022년도가 돼서 나의 기회를 찾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은 뭐 솔루션은 아니지만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아마 배 아픔일 겁니다. 가까운 누군가의
성공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주도 처음 제가 들어왔을 때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리라고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니까. 약간 주식 명언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니 진짜 그렇게 하니까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테크를 막 힘줘서 하진 않지만, 자, 우리 작가님들이 지금 우리가 대화가 산으로 가는 것 같다고 지금. 저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각설을 하고 전화 연결 한번 해보죠.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 얼마 전에도 차를 바꿨더라고요. 아, 네. 차가 좋더라고요. 부러웠어요. 진짜로 부럽나요? 조금. 비트코인으로 흔히 말하는 떡상을 이뤄낸 제 지인, 이름은 이제 1대1로 가명을 쓴 저희 지인과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정이 없던 것인데. 여보세요? 소금아. 잘 지냈어? 어, 지금 방송 중인데, 방송. 방송 방송의 주제는 비트코인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네네. 하고 있어. 아, 그렇습니까? 네네. 고백을 하자면 너의 떡상으로 참 난 불안했다.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이지 그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 데일이가 네. 자주 와서 그렇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데일아 인생은 이런 거야, 유유자적하게 살자, 그러자, 너무 힘주지 마, 너무 욕심내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지금 세상에서는 네가 정답이었어. 이게 바로 선견지명이지. 선견지명. 내가 떠든 그 과거가 너무 부끄럽고. 아니 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또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고. 이제 정훈이가 이제 제주도에서 얻은 거를 말해주고 덕분에 나는 또 그때 되게 힐링해서 또 일하고 이랬었거든. 그랬어요. 아이, 크다, 엄청 크다. 그러면 진짜 나한테 크다. 체부가 있구나.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래?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금액대에 들어갔는지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는지와 네네. 현재 전망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2017년도 4월에 시작을 해서 좋다. 이쪽으로 입문하게 된 계기는 이제 그냥 주변 지인이 얘기하는 걸 듣고 형 한번 해봐 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50만 원을 그냥 처음에 장난으로 넣었는데 그게 그 다음날 80만 원이 돼 있는 그 신기루 같은 현상을 본 다음에 친구야 괜찮아?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네 건강을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 아니야 괜찮아. 혼자 할 수 알았어, 있고.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래서 뭐 수익을 이제 눈으로 이제 체감을 하니까 결론만 얘기하면은 360원에 내가 600만 원 정도 그냥 넣어서 많이 올라갔을 때 4,500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2,000원짜리 정도. 그렇구나. 뭐 인생이 역전될 만큼 번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러면 선 투자자님께서 보시기에는 비트코인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요 이슈 질문에 있어서 저에게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은 이거를 얘기를 하는 순간 믿고 안 믿고는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나요. 이거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이 코인 시장을 받아들여야 돼. 일단은 뭔가 투기다, 무슨 사기다, 무슨 다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안 되고 그 마인드셋이 탑재가 됐다. 그러면은 나의 생각이긴 하지만 화폐에 좀 약간 혁명적인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관해서 일희일비하는 순간 그거는 이미 비트코인이 아니고 그냥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돈인 거라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는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로 발전하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 없듯이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된다. 아주 명료하군요. 시대의 흐름이다. 이것은 그냥 비트코인은 시대의 흐름이다. 명언 하나 나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이고 지금 내가 사는 지금이 저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거지. 지금이 저점이다. 바로 지금, right now. 지금 바로 업비트를 킨다.
오늘 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네. 밑도 끝도 없이 인터뷰를 시작을 했는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솔직하게 얘기하죠. 네. 아, 감사합니다.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아, 예, 돌아왔네요. 하나하나 일희일비하지 마라. 내한 기간이 전기차로 트랜지션하는 것처럼 막을 수는 없다. 비트코인 사라. 일단은 비트코인을 사는 것,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의 최종 목적지는 행복이죠. 행복인 것 같은데, 얘기를 좀 추가로 해보면 네,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게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본인이 사는 인생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에 달라진다고 봐요. 히피는 히피스럽게, 자본가는 자본가스럽게 다양한데 그런 면에서는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전화에서도 비트코인 혁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비트코인을 살 거냐 말 거냐도 있지만 각 개인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건 내가 지금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나의 활동과 내용들이 금전적이든 뭐든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는 필요하다. 이 자산과 어떤 자본의 전체 상승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져야 된다는 거를 이런 혁명적인 사건들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서 개별적으로는 당연히 투기성, 욕심이 개입될 수밖에 없죠. 맞아.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동산이 늘어나는 상태인데 이거를 반대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자본이라는 것 자체의 속성에서 그러면은 이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 혹은 나에게 기회가 와야 되고 나한테 기회가 없으면 나는 앞으로도 자본을 증식할 방법이 없는 시대가 됐구나라고 판단하는 상태라서 그런 면에서 저는 5년 전만 해도 저는 이걸 나쁘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들이 내 일정한 소득을 늘리고 가지고 있는 재능을 꼭 어떤 회사에 소속되거나 아니면 어떤 틀에 맞춰진 개그맨으로 따지면 개그 콘서트에 가야만 돈을 벌 수 있었던 세상에서 유튜브에 각자의 채널을 만들고 이 재능을 PD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재능을 그대로 풀 수 있는 미디어가 생겨서 기회를 잡은 것처럼 아마도 저는 비트코인, 주식, 요즘에 어떤 유튜브 같은 세상이 이 개인들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사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트코인의 영역이 아니라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요가 많이 하는 거 아세요? 그래요? 네, 수련을 해야 되니까 불안하지 않게 마음을 최대한 안정화해야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측면에서는 네, 저는 투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향방이 비트코인 사라 쪽으로 기울어가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 전문가 부동산 디벨로퍼 주로팍 님과 함께 2022년 1월 1일에 첫 방송을 함께 했습니다. 연말과 네. 또 시작을 함께 해서 즐거웠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소라게. 안녕하세요. 제 주거지훈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제가 보고 느낀 재미난 제주 여행기를 들려드릴게요. 진짜인 척하던 가짜의 영민한 아이가 욕심을 도려내고 제주거지가 되어 진짜로 사는 법을 배우려 한다. 그래 나는 제주에 산다. 그래 나는 제주에 산다. 그래 나는 제주에 산다. 그래 나는 제주에 산다. Come on. 나 위험한 소라게 제주 앞바다에 살지. 소라들이 살다가 빈집들이 모두 나의 집. 새우들과 논이고 고래 배송 여행 신나지. 상어도 날 삼킬 수 없어. 내가 단단한 집이 있으니까. 나 위험한 소라게 제주 앞바다에 살지. 수면 거울에 비친 모래 한라산으로 오르지. 낚시꾼들의 바늘에 미어 올려놓고 신나지. 해녀도 나를 춥지 않아. 난 그냥 제주거지니까. Alright.
나 내가 두려워하는 건 철없는 아이야 별없는 호기심 난 수돗물이 싫어 낮잠 바닷물이 좋아 네 유년 시절의 먼지 쌓인 트로피가 되고 싶지 않아 오야야 Come on 난 행복한 소라게 제주 앞바다에 살지 난 행복한 소라게 제주 앞바다에 살지 우아 우아 뚜루뚜라 난 행복한 소라게 제주 앞바다에 살지 바람 부는 곳에 집 짓고 평생 노래하며 살고 싶다 난 행복한 소라게 제주 앞바다에 살지 아들 자식 한둘 낳고 사랑하는 여보와 살고 싶다 제 노래 소라게 듣고 오셨습니다. 유쾌한 멜로디로 겨울을 이기 힘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라게 노래는 아주 자전적인 이야기이고요. 오프닝 때 들려드렸던 이야기처럼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만큼 차곡차곡 가난하게 산다든지 무소유로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집게발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만큼 해내며 지켜내며 사는 삶, 그것이 제가 생각한 그리고 제가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 소라게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소라게 노래 들으셨고요.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제주갑부훈 검색하시면 저희 노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계정이 하나 있어요. 유튜브 계정 제주갑부훈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뮤직비디오라든지 음원 마찬가지로 들으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2월 중순에 새 노래가 나옵니다. 로맨스 아일랜드 제주라는 저희 새로운 노래이고요. 유튜브에서 먼저 들으실 수 있고 2월 중순에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이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지금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제 상품이 나갈 거거든요. 새해를 맞는 여러분의 다짐과 2022년 한 해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하는 포부를 쓴 사연을 써 보내주세요. 2022년 투자 계획, 다이어트 계획, 외국어 공부 계획 등등등 어떤 계획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네네서 라디오 이메일 주소는 더보기에 있는 거 아시죠? 이메일 번거로우신 분은 미네네서 라디오 인스타 DM도 괜찮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바로 어떤 상품을 드리는가인데요. 서울 영등포에 있는 와인 다이닝바 포멜로에서 외식 상품권 2분, 독일 미넨에 있는 일본 라멘 레스토랑 타쿠미에서 외식 상품권 2분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한국, 독일 어디서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광고. 제주가 땡긴다. 제주가 땡긴다. 오예! 새콤달콤 귤주스. 제주귤로 만든 신선하고 맛있는 귤주스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꿀팁. 딴따라 농부 갑부훈의 목소리처럼 달콤하고 톡톡 터지는 제주귤의 새콤함이 가득한 귤주스. 수량이 많지 않아요. 주문은 바로바로. 주문 정보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와인 다이닝바 포멜로.
세계적인 미슐랭 레스토랑 뷰드몬과 리줄베른을 거친 오준석 셰프의 작지만 섬세한 미식 공간 헬로우 포멜러. 한국의 제철 재료를 프렌치로 해석한 특별한 요리와 훌륭한 내추럴 와인을 페어링합니다. 특유의 유쾌한 성격의 오준석 셰프, 그리고 포멜러 팀의 환상의 호흡. 요리 그 이상의 즐거움과 흐뭇함. 영등포 작은 골목 헬로우 포멜러. 오늘 포멜러에서 분위기 있고 유쾌한 한 끼 어떠세요? 한 해의 시작과 끝을 민라를 만들고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시간은 그저 흐를 뿐인데 우리는 왜 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촘촘히도 시간을 나눠 놨을까요? 어쩌면 시간의 단위 안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만들어 보려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묻어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결실을 맺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민엔에서 라디오 PD 감초애자, 메인 작가 잠만자, 막내 작가 힙스타, 디자이너 꼬마, 스페셜 게스트 주로, 그리고 저 DJ 제주갑부 훈이었습니다. 민엔에서 라디오는 1월 16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있든 없든 행복한 풍요로운 2022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2외국어가 일본어인지라 오늘은 독일 현지 아이들의 목소리를 빌려 끝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